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라클 메모리 구조에 대한 강좌입니다. 오라클 인스턴스가 무엇인가 살펴볼 거고요. 오라클의 공유 메모리 덩어리 SGA, 자,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가 무엇인지 구성 요소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인스턴스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자, 우리 SQL 플러스나 SQL 디벨로퍼, 오렌지, 토드 뭐 이런 클라이언트 툴을 접속하면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가 우리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SQL을 처리하죠. 이 서버 프로세서가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이 PGA라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이건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가 시작될 때 생성되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는 개별 영역입니다.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는 영역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응되는 이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이 PJ는 주된 이제 SQL 작업 공간이죠. 이 접속한 오라클 클라이언트 이 사용자가 어떤 SQL을 작업할 수 있는 주된 사용 영역입니다. SQL 작업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SGA. 이거는 전체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공유 메모리입니다. 자, 어떤 또 사용자가 또 접속을 하면 이 사용자는 자기 PJ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 SGA는 전체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는 크게 SGA, PGA,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자, 오라클 19시에는 10여 가지 이상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DB 라이터, 데이터베이스 버프 캐시 내용을 데이터 파일에 쓰는 DB 라이터, 뭐 로그 라이터,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자, SGA, PGA, 그리고 오라클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이런 걸 하나에 합쳐서 오라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인스턴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SGA, PGA 조합이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인스턴스가 시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 저는 오라클 19시에 오라클 차면 이런 오라클 서비스가 실행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DB에 접속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오라클 인스턴스입니다. 오라클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큰 메모리 덩어리 SGA가 할당되고 필수적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로그 라이터, DB 라이터, 이런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일부로 운영이 필요한 유지 관리 작업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대한 작업을 하고 메모리 구조 SGA나 PG를 써서 DB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작업을 합니다. 오라클 인스턴스 기동 시, 자, 인스턴스 기동 시 DB에 대한 연결을 처리하는 서버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 사용자 유저 프로세스, 우리가 SQL 플러스나 디벨로퍼 접근하는 우리의 사용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프로세스 만들어지고, 이 서버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세스의 요청에 대한 SQL 작업, 우리가 SQL을 날리면 얘가 받아서 실행합니다. 그 공간으로는 어떤 영역, PJ라는 메모리 영역을 개별적으로 사용자마다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여기서 SQL 실행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SQL 구문 분석 및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결과를 되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오라클 인스턴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SGA, PGA, 이런 거 더하기 오라클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우리는 인스턴스하고, 이 오라클 인스턴스가 시작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SGA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SGA는 크게 정의를 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및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공유 메모리 덩어리로 모든 서버 프로세스 및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SGA를 공유한다. 자, 중요한 애들이죠. 서버 프로세서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전부 다 이 SGA를 공유하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오라클 인스턴스 시작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될 때 SJ에 할당된 메모리가 표시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SJ 총 영역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뭐 표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로컬에서 한번 실제 오라클을 죽였다가 기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저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셧다운 이미디어트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닫혔고, DB가 내려갈 때는 항상 클로즈 먼저, 그다음 마운트가 해제되고, 자, 지금 DB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종료됐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내려갈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클로즈 되고, 마운트, 디스마운트, 마운트가 해제되고, 자, 우리 인스턴스가 종료됐다. 인스턴스는 SGA, PGA 더하기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인스턴스 종료됐습니다. 자, DB를 살려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또는 뭐 스타트업 오픈 이렇게 로컬에서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오픈으로.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SJ가 할당이 되고 SJ 사이즈가 나오죠. 자, SJ가 할당이 되고 SJ 사이즈가 나옵니다. DB가 내려올 때 반대로 SJ 할당되고 자, 마운트 됐습니다. 그죠? 아까 다 치고 마운트 해제되고 인스톨 종료됐죠. SJ 할당되고 자, 데이터베이스가 마운트 되고 이제 곧 뭐 됐습니까? 이제 곧 오픈 되겠습니다. 자, 마운트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열렸습니다. 오픈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컬 CMD 창에서 이렇게 DB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데요. 자, 로컬의 관리자로 접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 그냥 어떻게 했는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SQL 플러스 슬래시 add ccdba 이렇게 접속하시면 자, ccdba 권한을 가진 로컬의 관리자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DB를 내리고 올리고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 인스톨을 시작할 때 SCA에 할당된 메모리가 표시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SGA의 큰 그림입니다. 자, SGA의 큰 구조입니다. 쉐어드 풀, 플래시백, 버퍼, 자, 여러가지 이게 지금 구성 요소들이 대단히 많죠. 자, 쉐어드 풀은 말 그대로 공유 풀입니다. SQL문을 처리하고 커서 같은 거, 우리 지난 강좌에 커서 같은 거 배웠죠. SQL, 프라이빗 SQL 영역을 쳐다보는 클라이언트에서 핸들, 포인터, 이게 커서라고 했죠. 셀렉트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항상 커서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쉐어드 풀은 SQL 처리하고 커서를 공유한 데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뭐 파싱된 SQL이나 SQL의 실행계, 컴파일된 PLSQL 프로그램,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고요. 자, 이게 쉐어드 풀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오라클 데이터는 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디스크에. 자,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주세요. 자, select aster from EMP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면 EMP 테이블 데이터는 이 데이터 파일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레코드 행들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올라오고 이걸 우리 클라이언트로 쭉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올려서 버퍼처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모든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자, 그래서 이런 메모리 IO를 할 수 있게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데이터 블록에 실제 하드디스크 데이터 파일에 있는 어떤 데이터 블록에 복사본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으로 현재 또는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 블록의 복사본이 이곳에 임시로 저장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건 리드로그 버퍼라는 게 있죠. 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은 오라클의 필수적인 SGA의 요소입니다. 이건 없으면 DB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리드로그 버퍼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SGA의 어떤 순환 버퍼입니다. DB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모든 것들 여기다 로깅을 합니다. 여기다 로깅해서 리드로그 파일, 디스크에 있는 리드로그 파일에다가 주기적으로 쓰죠. 이 메모리 덩어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쓸 수는 없죠. 어느 시점 되면 하드디스크 파일로 내립니다. 자, 이게 무슨 파일입니까? 리드로그 파일입니다. 자, 리드로그 파일. 그래서 이 리드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오라클이 복구가 가능한 거죠. 자, 쉐어드 풀, 뭐, 데이터베이스 버프 캐시, 그 기타 등등 요소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SG의 큰 그림자,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자,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플래시 캐시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가 우리 데이터 블록의 1차 캐시면 한 번 더 2차 캐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유풀. 공유풀은 무엇이냐? 오라클 사용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SQL문을 처리하고 커서를 공유하는데, 자, 커서는 Private SQL Area에 대한 포인터다. 셀렉트된 우리가 셀렉트한 레코드의 첫 번째 레코드를 쳐다보고 있다. 커서가. 자, 지난 강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지난 강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QL을 처리하고 커서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이다. 예를 들어 파싱된 SQL이나 실행 계획이나 컴파일된 PLSQL 프로그램, 우리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펑션 이런 것들, 데이터 매개 변수 및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정보 등이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작업에 해당되는데, 자, 예를 들어 사용자가 SQL문을 실행하면 PJ에서 이전에 실행된 동일한 SQL 문장이 있는지 쉐어드 풀에 접근하여 확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 뭐 중요하죠. 자, 우리가 개발할 때, SQL 사용할 때,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동일한 SQL문을 써라. 공병이나 대소문자도 일치한 같은 SQL을 쓴다면 동일한 SQL 문장을 구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 사용자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이 A라는 사용자가 코리를 서버 쪽으로 보냅니다. select asta from emp. emp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 주세요. 이렇게 SQL을 실행합니다. 자,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요 SQL을 파싱합니다. 셀렉트 쪼개고 별사탕 쪼개고 프롬 쪼개고 emp 쪼개 파싱해서 오타가 없는지, 자, 오타가 없는지 문법 체크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emp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이 emp 테이블에 어떤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죠. 그리고 나서 이 해시코드로 이 SQL문의 아이디를 만듭니다. 자, 해시코드 값을 이용해서 이 SQL문 아이디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 SGA에 shared 풀에 라이브러리 캐시에 동일한 SQL 문장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최초에 A라는 사람이 처음 실행했다면 동일한 SQL 문장이 없겠죠? 없으면 여기 PGA에, 자,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당 하나의 PGA가 존재한다 그랬죠? 이 SQL 작업 공간에서 SQL을 실행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데이터 갖고 오고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private SQL 에어리어에 select 이 쿼리 SQL 실행되는 이 영역을 찾아보는 이게 커서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쿼리라면
셀렉트되는 레코드 첫 번째 레코드를 쳐다본다 그랬죠. 이게 커서다. 자, 이 오라클 운영 방식 중에 지난 강좌에 말했던 데디케이티드 서버 방식, 전용 서버 방식일 때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공유 서버, 쉐어드 서버 방식일 때는 프라이빗 SQL 에어리가 여기 쉐어드 풀에 위치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 B라는 사용자가 또 접속해서 자,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 요청을 받고 이 서버 프로세서는 원래 PC를 하나 만들고 있죠. 자, 이 SQL을 쓰면 여기를 뒤집니다. 쉐어드 풀에 라이브러리 캐시를 뒤져서 이제 동일한 SQL문이 있죠. 그럼 이제 구문 분석이나 파싱이나 실행 안 해도 됩니다. 왜? 자, SGA에 지금 여기 이 그림에는 없지만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이미 이 EMP 탭의 데이터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서 바로 갖고 옵니다. 디스크 IO를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훨씬 셀렉트 쿼리 운영 결과를 받는데 응답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제 공유 풀입니다. 쉐어드 풀. 자, 쉐어드 풀은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자, 그 다음 SCA 요소 중에 우리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EMP 테이블에서 읽은 것처럼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 블록, 자, 데이터 블록의 복사본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자, 여기 이제 블록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오라클은 모든 IO의 기준은 블록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의 단위가 블록입니다. 블록, 뭐, extend, segment,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데이터 저장의 단위가 있죠. 자, 오라클에서 데이터 저장의 최소 단위는 이 블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IO는 블록 단위로 일어납니다. 자, 데이터 블록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실제 데이터의 복사본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저장된다는 거죠.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 블록의 복사본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있는 데이터 블록을 공유합니다. DB에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읽어야 하는 경우자 EMP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SQL 구문을 반복해서 실행되는 구조. 최초 읽을 때만, 자, 아까 여기 A 사용자 최초 읽을 때만 디스크에서 여기서 디스크에서 읽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자,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인메모리에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읽음으로써 성능이 향상됩니다. 만약 테이블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커밋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 업데이트 후에 커밋 된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밑에 그림이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우리가 읽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여기서 이제 수정하면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업데이트 커밋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번 변경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에 라이트 하는 것보다 자, 여기에 데이터들이 수정이 되면 자, DBWrite라는 오라클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하드디스크에 실제 수정된 내용을 실어서 저장을 합니다. 매번 커밋될 때마다 그때그때 저장되면 너무 힘들겠죠. 자, 이걸 모아서 오라클이 한가한 시간에 한 번씩 쓴다면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IO는 메모리에서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오라클에서 IO는 블록 단위로 일어나는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버퍼 케이스로 읽어들 때도 블록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버퍼 케이스에서 데이터 파일로 쓸 때도 블록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SQL문의 성능은 작업 대상이 되는 블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문이 서로 달라도 읽어드린 블록 수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성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모든 블록은 어떤 상태를 가집니다. 현재 어떤 사용자가 사용 중, 지금 수정 중이거나
읽는 중이다. 자, ing 하고 있는 겁니다. ing. 자, 사용 중인 버퍼 블록은 핀드 버퍼라고 합니다. 자, 핀드 버퍼. 다른 사용자들은 이거를 자유롭게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 없고 삭제할 수 없겠죠. 데이터베이스 버퍼 케이스에서 락은 특별히 핀이라고 하고 읽기 중이면 쉐어드 락이 걸리고요. 수정 중이면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 중인 버퍼는 뭐 데이터베이스 버퍼 케이스에서 핀드 버퍼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서, 자, 요 캐시에서 블록이 수정됐지만 아직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에 쓰여지지 않은 블록은 더티 블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티 블록. 자, 이거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에 이제 쓰여져야 된다. 수정된 블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동 이후 사용자들이 수정 삭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 자, 프리버퍼. 자, 더티 버퍼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데이터 파일에 쓰여지면 다른 사용자들이 여기다 데이터 올려서 수정 삭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게 프리버퍼입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기동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 안 했으면 당연히 프리하겠죠. 자, 프리버퍼, 핀드 버퍼, 더티 버퍼, 프리버퍼 요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서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면, 그죠? 자, 어떤 내용이 수정되면 사용자가 뭐 합니까? 수정 다 하면 커밋하죠. 자,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동작은 커밋하게 되면은 리드로그 버퍼에 여기 LGWR이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리드로그 버퍼에 이 커밋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딥라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에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순서 한번 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되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모든 블록은 비어있는 상태고 프리버퍼다. 자, 그림처럼 다 프리합니다. 자,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블록들이 모여있는 거지, 버퍼들이. 여기 막 데이터 읽어서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한 공간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최초 다음과 같은 SQL. 자, update emp set 샐러리는 샐러리 더하기 100 where dp 때는 10. 자, 10번 부서의 급여를 $100씩 증가하는 SQL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하려면 데이터가 제일 먼저 어디 올라와야 돼요?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샐러리 칼럼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데이터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수정을 하겠죠. 업데이트. 자, 읽어오는 중이거나 수정 중이면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자, 핀드 버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상태가 프리에서 핀드로 변경이 됐죠. 자, 처음 사용자의 업데이트 코드가 끝나고 커밋을 실행하면은 트랜잭션이 종료되겠죠. 자, 이제 값이 바뀌었죠. 그래서 더티 버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수많은 사용자들이 셀렉트를 실행 중이어서 자, 버퍼가 핀드 버퍼도 생기고 업데이트들을 막 또 실행해서 더티 버퍼가 늘어나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가 꽉 찼네요. 이제 곧 터지기 직전이네요. 자, 프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자, 이 더티 버퍼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러면 이 더티 버퍼를 어떻게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에 써야 되겠네요. 누가 씁니까? DB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써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오라클은 DB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호출해서 더티 버퍼에 변경된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쓴 후 프리 버퍼를 확보해야지 다른 데이터 읽어서 넣을 거 아닙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블록들은 LRU 알고리즘으로 관리되고 블록이 부족하면 프리 버퍼를 확보해야 될 때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블록들을 먼저 하드디스크에 보내버립니다. 밑으로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한 공간들을 쭉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거 쉐어드 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필수적인 SJ 구성 요소로는 리드로그 버퍼가 있습니다. 자, 리드로그 아주 중요한
버퍼죠. 데이터베이스 장애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다시 실행하기 위한 버퍼입니다. DB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SGA의 순환 버퍼다. Select 이외에 DML, DDL에 의해 변경된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데 DB가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DB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리드로그 버퍼에서 하드디스크에 리드로그 파일에 리드로그 버퍼는 SGA에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한 개가 있어요. 그죠? 한 개. 무한정 여다 쌓을 수는 없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드디스크에 리드로그 파일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자, 못하네요. 리드로그 파일에 보관한다.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 장애 시 트랜잭션 일관성을 잃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로그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리드로그 버퍼에서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로그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작동해서 리드로그 버퍼의 내용을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언제 커밋 투 변경사항이 하드디스크 데이터 파일에 반드시 라이터 되어야 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커밋 우리가 인서트나 업데이트하고 커밋하죠. 그 순간에 바로 하드디스크에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블록에다가 커밋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한가한 시간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커밋하게 되면 일단은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하드디스크에 기록돼야 된다. 그걸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이 로그라이터가. 자, 이때 로그라이터가 작동하고요. 리드로그 버퍼, 메모리에 있는 리드로그 버퍼 3분의 1 이상 찼을 때 1메가 이상의 트랜잭션, 장기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3초마다 로그라이터가 아직 안 쓴 내용을 디브라이터가 기록하면 안 되죠. 로그라이터가 먼저 로그 남기고 디브라이터 기록해야 되니까 디브라이터가 작업하기 전에 항상 이 로그라이터 신호를 줘서 로그라이터가 리드로그 버퍼 내용을 하드디스크의 리드로그 파일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아카이브 로그로 운영된다면, 자, 우리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된다. 뭔가를 아카이빙, 저장을 한다는 얘기네.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되면, 리드로그 파일은 이것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순환식으로 돕니다. 리드로그 파일 3번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면, 덮어 씌워버리면, 좀 오래된 내용들은 우리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DB를 운영하면 이 모드로 리드로그 파일 모드를 보관함으로 DB 장애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오라클 설치 시 기본은 넌 아카이브 로그 모드입니다. 아카이브 로그 모드는 이렇게 아카이브 로그 리스트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카이브 로그 리스트 하면 저는 현재 이렇게 아카이브 로그 모드가 아님 이렇게 나오시죠? 자, 아카이브 로그 모드가 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카이브 로그가 뭐냐? 자, 간단히 보시면 리드로그 버퍼의 모든 변경사항, 트랜잭션 모든 변경사항, DML이나 DDL의 모든 변경사항이 기록이 되고 특정 시점에 로그라이터가 리드로그 파일에다가 기록합니다. 이 파일도 순환 영역으로 돌아가면서 저장하니까 영구히 아주 오래된 것들을 복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돌리면 아카이브 N이라는 이 아카이브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입니다. 이것도 얘가 아카이브 로그 별도의 디렉토리, 별도의 폴더에다가 이 리드로그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해 놓습니다. 자, 이게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고요. 이게 잔뜩 모이게 되겠죠. 이 리드로그 파일들 여기에. 자, 이 내용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DB를 넌 아카이브 모드로 운영한다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대형 사고를 만든다. 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우리 SGA 구성 요소 다음은 플래시백 버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래시백 버퍼가 무엇인지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GA의 선택적 구성 요소로 특정 시간대로의 복구 등을 위해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면 백그라운드에 리커버리
라이터 프로세서, 리커버리 라이터, 복구쓰기용 프로세서, RVWR이라는 프로세서가 시작되고, RVWR은 복구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정된 블록을 플래시백 버퍼로 복사합니다. 자,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가 데이터를 잘못해 삭제하거나 장애 발생되면 특정 시점으로 어제 밤 10시, 엊그제 밤 12시로 복구해 주셔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게 플래시백 버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수정된 블록을 자 복사한다 그랬죠. 플래시백 버퍼로 순환적으로 재사용되는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정보들이다.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우리 데이터들, 오라클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항상 올라가죠. 처음에 실행이 되면. 모든 변경사항은 리드로그 버퍼에 갔다가 로그라이터가 자, 리드로그 파일에다 씁니다. 그죠? 자, 이 중에 일부 변경사항, 데이터나 인덱스, 일부 변경사항은 플래시백 버퍼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플래시백 데이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만 그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일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버퍼에 일부 변경사항만 플래시백 버퍼로 가고요. 자, 이거를 자 리커버리 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리커버리 라이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플래시백 로그 파일에다가 또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구조. 자, 플래시백 버퍼는 자, 특정 시간 복구를 위해서 RVWR이 주기적으로 수정된 블록을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서 자, 플래시백 버퍼 자, 여기 플래시백 버퍼로 복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SGA 구성요소. 자,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 구성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리드로그, 쉐어드 풀 이런 거는 필수고요. 나머지 다 선택적 옵션이에요. 솔라리스 또는 오라클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플래시 캐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플래시 캐시는 오라클 11G R2에서 추가됐고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가 LR 알고리즘에 따라 오래된 것들, 가장 사용 안 된 것들을 저기 디스크로 내려보낸다 그랬죠. 프리 버퍼가 부족하면 내려보내는 걸 우리가 에이징 아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블록들 밑으로 디스크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그 데이터는 읽으려면 디스크 IO를 해야 되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속도도 느리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버퍼 케이스에서 에이징 아웃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플래시 디스크 SSD로 내려가는 개념으로 자, 데이터 블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2차 캐싱 기능을 한 번 더 여기 플래시 디스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플래시 캐시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2차 캐싱을 함으로 응답 시간은 우리가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래시 캐시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돈 주고 더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마트 플래시 캐시는 자, 확장 영역이고 이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처럼 캐시하는 건데 자, 2차 캐시 기능을 하고 있다. 스마트 플래시 캐시 자, SGA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에 라지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라지풀 라지풀은 쉐어드 서브, 공유 서브 모드에서 세션 메모리나 멀티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트랜잭션, 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트랜잭션을 저기하는 경우 오라클 엑스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UGA, 유저 글로벌 에어리어, 이 사용자 세션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데디케이트 서버일 때는 PGA에 있고 공유 서버일 때는 SGA의 라지풀에 있는 겁니다. UGA가. 자, 이 UGA를 위해서 라지풀을 사용합니다. 또한 IO 서버 프로세서 및 쿼리 작업에 사용되는 메시지 버퍼 같은 특정 대형 프로세서에 사용하거나 우리가 복구 관리자 알맨이라고 하죠. 리커버리 매니저 알맨의 버퍼로 사용되는 IO 버퍼 에어리어로 SGA 안에 있는 선택적 영역이 라지풀입니다. UGA 자 여기 보시면 UGA 공간도 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것은 요청 큐나 응답 큐가 있다. 우리 요청 큐는 언제 쓴다겠죠? 쉐어드 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은 오라클 리스너가 받고 리스너가 디스패처를 부르고 디스패처가 사용자 요청을 이 응답 큐에다가 둔다 그랬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난 강좌에 PGA
PGA 강의할 때 제가 데디케이트 서버랑 그때 같이 강의했었죠. 공유 서버 방식입니다. 그죠? 공유 서버 방식. 자, 진행 강좌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유 서버 방식. 사용자 프로세스가 우리가 토드 오렌지, SQL 디벨로퍼, SQL 플러스 실행하면 유저 프로세스가 생기고 우리가 SQL문을 날립니다. 서버로. 서버에 리스너가 받고 디스패처가 받고 그 요청을 리퀘스트 큐, 요청 큐, 라지 풀에 있는 리퀘스트 큐에 이렇게 쌓고 그러면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가 자, 하나씩 꺼내서 작업한다 그랬죠.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당 PGA 메모리, SQL 작업 영역 하나씩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과를 되돌려주면 여기 디스패처가 리스폰스 큐를 갖고 있다가 자, 이 결과들을 클라이언트로 던져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라지 풀로 돌아오면 자, 리퀘스트, 리스폰스 큐, 프리메모리, IO 버퍼 에어리어, UGA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라지 풀이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인메모리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클 12시 이후 지원하는 SGA 내의 정적인 풀로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를 포함하고 있다. 자, 로우 포맷 방식의 컬럼 포맷 방식을 추가로 지원해서 우리 온라인 트랜잭션 그 다음 DW 업무가 혼재된 시스템에서 우리 분석 콜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할 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는 보통 레코드 단위, 행 단위로 저장하죠. 반대로 컬럼 단위로 컬럼을 주르륵 갖고 와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영역입니다.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 이건 분석 콜이나 이런 것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내 영역입니다. 인메모리에는 자,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라고 하는데 자, 빠른 스캔에 최적화된 열 형식 컬럼 포맷을 써서 메모리에 테이블과 파티션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 자,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여기 자, 인메모리에 의해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열 형식 컬럼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오라클은 인메모리 에어리어와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별도의 공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는 로우 포맷, 행 형식, 로우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되어 있고요.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 인메모리 에어리어는 컬럼 포맷 방식,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는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우리가 데이터를 인서트하면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 인서트하죠. 자, 우리 셀렉트 할 때도 행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셀렉트 했었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는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에는 데이터를 컬럼 포맷으로 열 형식으로 인코딩해서 컬럼 값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는 행들, 데이터 레코드들이 연속해서 데이터 블록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는 분석 콜이 최적화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는 기존의 행 형식, 로우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데이터 블록은 연속적으로 레코드, 행을 저장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용했던 행 기반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자, 이런 곳에 저장된 건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가 있으면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 블록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레코드 단위로 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콜이합니다. 행형식 기반에서는 트랜잭션이 빠르게 수행되고 예를 들어 셀렉트 콜이나 인스트 콜이 이런 실행이 빠르게 되고 행인 경우 자 많은 컬럼이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행 기반 저장소고요. 반대로 열 기반 저장소는 자 반대로 열 기반 저장소는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인메모리 스토어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인메모리 에어리어에 저장된 데이터 형태 컬럼 포맷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어떤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여형식 기반에서는 분석 쿼리 장점이 있고 우리가 부서별 샐러리 통계 레포트 등 이런 분석 쿼리들이 훨씬 효율적이다.
적은 컬럼 많은 행을 빠르게 탐색하는 장점이 있다. 자, 열 기반 저장소, 컬럼 포맷 저장소. 다시 말하면, 자, 인메모리 에어리어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시면, 로우 포맷 대 컬럼 포맷. 자, 데이터베이스 퍼프 캐시에는, 자, 이렇게 로우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되어 있고요. 인메모리 에어리어는 컬럼 포맷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분석 퀄리티가 강하다. 데이터베이스 퍼프 캐시는 우리 온라인 업무, 그죠? OLTP성 업무. 이게 장점이 있다. 자, 이런,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더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구성 요소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자, 멤옵티마이즈 풀이라는 게 오라클 19시에 새로 나왔어요. 자, 멤옵티마이즈 풀은 무엇인가? 키 기반 쿼리, 우리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PK, 키 기반 쿼리에 대한 고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하는 오라클 SGA의 선택적인 구성 요소다. 자, 멤옵티마이즈 버퍼 에어리어와 해시 인덱스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자, 멤옵티마이즈 포 리드, 자, 요 옵션이 활성화된 테이블에 대한 접근 시 우리가 요 멤옵티마이즈 풀의 해시 인덱스를 사용해서 더 빠른 성능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멤옵티마이즈 포 리드로 구성된 힙 구성 테이블에 대한 버퍼 및 관련 구조를 저장하는 공간이 멤옵티마이즈 풀이다. 이건 언제 쓴다고요? 멤옵티마이즈 포 리드가 활성화될 때 이 버퍼 풀을 사용하고요. 자, 이거는 키 기반 쿼리. 자, 키 기반 쿼리에 강력하다. 자, 이렇게 셀렉트 쿼리가 있는데 PK로 이런 쿼리 한다.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쿼리하는 이런 키 기반 쿼리에 대한 고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동단 간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CPU 및 운영 체제를 피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SG에 직접 요청된 버프를 갖고 온다. 야, 빠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네트워크나 CPU 및 운영 체제를 피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SG에 직접 요청된 버프를 가져오므로 빠르다. SQL 애플리케이션은 코드 변경 없이 멤버팀아이즈 풀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멤버팀아이즈 풀이다. 다음은 공유 IO 풀, 쉐어드 IO 풀. 자, 쉐어드 IO 풀은 시큐어 파일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시큐어 파일 LOB는 우리 시큐어 파일은 LOB, 자, 라지 오브젝트, 우리 BLOB, CLOB 이런 거 있죠? 자, 시큐어 파일은 LOB에 대한 대규모 IO 작업에 사용된다. 자, 시큐어 파일은 뭐냐면, 새로워진 LOB,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CLOB, BLOB, 바이너리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BLOB, 문자 텍스트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CLOB, 이런 거의 차세대 LOB다. 기존 LOB하고 다른 우리 차세대 LOB를 시큐어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등 비정형 데이터를 위해 오라클 11조 이후에 도입됐고요. 기존 애도비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다. 그게 시큐어 파일이고 이때 사용되는 게 공유 IO 풀, 자, 쉐어드 IO 풀을 사용한다. 다음 스트림 풀이가 있습니다. SGA 구성 요소 중에 스트림 풀. SGA 내부의 선택적 메모리 영역으로 오라클 스트림즈에서 버퍼링된 Q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오라클 스트림 프로세서용 메모리 공유다. 자, 오라클 스트림이 뭐냐면 주로 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동기화할 때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동기화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오라클 스트림이고 그럴 때 사용되는 SGA 영역이 스트림 풀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바 풀은 자바 명령을 파싱할 때 사용하는 SGA 선택적 메모리 공간이고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바 컴파일러와 자바 실행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내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뭐 과거에 자바 스토드 프로시저 이런 것들 쓸 때 자바 풀을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은 픽스드 SCA. 오라클 인스턴스 및 프로세스 간에 전달되는 정보 등 DB 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자, 오라클 인스턴스 및 프로세스 간에 전달되는 정보, DB의 일반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인 픽스드 SGA라고 합니다. 자, 픽스드 SGA.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라클 메모리 구조 중에 오늘 오라클 인스턴스 SGA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